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며 이제서야 행복을 찾기 시작한 여자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비탈 길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살기 힘들 줄은 몰랐어요. 가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TV에서나 보던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몇 년 전 맷 디메온 결혼 생활을 한번 맛보고 이혼 후 인생의 쓴맛을 배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예전 같았으면 이혼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겠지만 요즘은 너도 나도 이혼을 하니 이젠 이혼 정도는 흠축에도 안 끼더라고요. 덕분에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교훈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부터 어쩌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추세인 회사에 입사한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입사 당시에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각자 취업하고 자리 잡는다고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별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라서 그런지 있다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취방에 있던 전 남자친구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러다 몇 주 뒤 직장 동료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지 않냐며 저처럼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나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만난다고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니니 소개를 받았었어요. 막상 만나니 취향도 비슷하고 웃음 코드도 비슷해서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 직업이 의사라 저렇게 잘난 사람이 일개 회사원인 저를 마음에 들어할까 싶었죠. 걱정과 달리 상대방은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결혼을 전제로 진작에 만나보자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뜨겁게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을 더 하고 싶고 신혼도 길게 즐기고 싶어서 2년 후에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죠. 남편도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드니 그동안 돈 모으자며 제 의견을 따라주더라고요. 남편은 걱정이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저희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계시다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반응을 걱정했던 게 남편이 4대 독자였기 때문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남편이 독자인 집안이 있었는데 임신 압박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제가 결혼 전부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2년간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2년 후부터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생활들이 반복됐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2년간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언제 가지는 게 제일 좋을지 사주도 보고 옛날 사람 마냥 합방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임신 소식을 들고 오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저를 찾아와 2년이면 많이 봐줬다고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제 말은 도통 들으려고 하시질 않았어요. 남편은 4대 독자에 시간은 자꾸 흐르니 애가 타신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 손에 든 것은 조금 큰 쇼핑백과 자그마한 보따리였는데 쇼핑백 안에는 한약 한 상자가 들어있었고 보따리 안엔 쓴 흔적이 있는 여자 속옷과 부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뭐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시어머니께 물었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누가 입던 속옷 아니에요? 부적은 또 왜 가지고 오셨어요? 설마 저희 집에 붙이려고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맞는데? 아니 글쎄 점쟁이 말로는 이 부적이 아들 낳게 해주는 부적이라고. 이거 붙인 사람들은 죄다 아들을 낳았다지 뭐야. 아 그러고
이건 아이 잘 들어서게 해주는 한약. 어머님,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돈 받고 팔려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부적은 그렇다 치고 같이 들어있던 속옷은 뭐예요? 여기 살짝 해진 게 누가 쓰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들만 셋 낳은 여자가 썼던 속옷이야. 이거 입고 자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렵게 구해왔지. 다들 그 여자 속옷 가져갈 거라고 난리더라니까. 남이 쓰던 속옷을 어떻게 입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 못 입어요. 그냥 부적 붙이고 한약 꼬박꼬박 챙겨 먹을게요. 예, 못 입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입으면 되는 걸.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입고 아들 낳은 사람 내가 확실히 봤어. 미신에 맹신하시던 시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걸 제게 써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약은 그렇다 치는데 부적이며 아들 낳은 여자가 입었던 속옷이며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아들 낳은 여자의 똥도 주워올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기 싫었는데 딱 한 번만 입으라고 사정을 하길래 정말 미친 척하고 잠깐 입어보다가 몇 초도 안 돼서 정신 차리고 바로 벗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남이 입었던 속옷을 입는 날도 다 오네요. 저는 험한 꼴을 더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제가 배란 장애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꾸준히 치료를 하면 자연 임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도대체 애 하나도 못 가지고 뭐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애 못 가지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며 제 자존심을 지하까지 끌어내리는 말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해는커녕 삿대질을 해가면서 상처가 되는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으셨죠. 저는 시댁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낳기 위해 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의사한테서 이제 임신이 가능하겠다는 결과도 얻었지만 여전히 제게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애 못 가질 거면 더 늦기 전에 남편 세장가 보내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저도 쓸데없는 오기가 생겨서 악착같이 이 집에서 버티리라 마음먹었어요. 매일같이 제 면전에 이혼 서류가 날아다녔지만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런 잡초 같은 근성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밟으면 밟을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나 단단해졌던 저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뿌리채 완전히 뽑히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와 달리 저를 다정하게 부르시더니 제 옆으로 초음파 사진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너 이게 뭔지 알지? 초음파 사진이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일 텐데 많이 봐둬. 여기 조그만 게 애기야. 보이니 이거? 맞다. 영상도 있는데 보여줄까?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요? 이젠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화를 내세요. 이제 할미가 될 사람인데 점잖게 지내야지. 화를 내서야 되겠어? 저 사진 속 애기 내 새끼야. 우리 손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이제 놔줘. 그이 애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괜히 저 떼어내고 싶어서 수 쓰시는 거 아니고요? 예, 너는 이런 대우 받으면서도 우리 집에 붙어있고 싶니? 나 같으면 진작에 이혼했겠다. 진짜 내 손주 맞고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아들 발목 그만 잡고 제발 이혼 좀 해줘. 부탁이야, 응?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정신 부여잡고 표정 관리하면서 시어머니 말에 맞받아치긴 했지만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의사와 환자로 만나 사랑을 키워갔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상간녀가 꽤나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은데 거기에 남편 아이까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했고요. 제가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겨우 저 초음파 사진 한 장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한 이상 제가 여기서 더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겐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내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 순순히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복수를 하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간 구박을 받으면서 혹시나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아둔 녹음본들이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던 순간도 다 들어가 있었죠. 저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익명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녹음본과 함께 올렸어요. 제가 올린 글은 삽시간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했고 남편 병원까지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됐죠. 남편 병원은 난리가 났고 결국 남편은 병원 이미지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협회에 더 이상 남편이 의사생활을 못하게 블랙리스트로 추가시켜달라고 항의했죠. 사람들도 저런 의사한테 자기 배우자들 치료 맡겼다가 바람나면 어쩌냐고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덕분에 모든 병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갔고 남편은 직접 개인 병원을 개원하지 않는 이상 어느 병원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복수를 하긴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끝없이 파고드는 우울함이 업무까지 지장이 가기 시작해서 한동안 휴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다가 결국엔 퇴사를 하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본격적인 심리치료에 들어갔어요. 치료도 받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조금 크게 하셨어서 남긴 재산이 꽤 많은 편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회사가 잘 나갈 때 다른 분께 비싸게 팔아 넘기셨고 아버지는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받고 사셨죠.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할아버지 회사가 잘 나가서 돈 많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빚으로 내서 운영한 거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회사 넘겼다고 알고 보면 빈털털이라면서 씹어댔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헛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저희한테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서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졌고 저희에게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숨겨진 재산들은 저희 가족들만의 비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재산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놓으신 땅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에 들어가서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할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땅이어서 얼마 전까지도 부모님께서 팔까 말까 고민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얼마를 부르든 다 맞춰서 줄 테니 팔아달라면서 연락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알아보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들 발길도 많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 딱일 것 같다면서 제 명의로 지어서 1층은 제가 운영할 가게를 만들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수중에 당장 건물 올릴 비용이 없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건물을 올려?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내비둬.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건물 지어줄게. 너는 그냥 돈 세고 있을 준비나 하고 있어. 이건 아빠가 주는 이혼 선물이야.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우울증도 몸을 조금씩 움직여야 나. 아빠, 진짜지? 장난이었다고 무르게 엎기다.
건물 지어주기로 나랑 약속한 거야? 안 그래도 치료 조금만 더 받고 슬슬 일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했어. 일하면서 잡생각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과거 일은 금방 잊혀져. 네가 어디가 못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죽어서 살아.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버지께서는 제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 제 명의로 된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고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건물 1층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잠시 비워뒀고 2층부터 4층은 원룸으로 만들어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이젠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신이 말끔해져서 슬슬 가게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건물 상태도 확인할 겸 인테리어 구상도 좀 해볼 겸 해서 겸사겸사 건물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건물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뒷모습이 어딘가 되게 낯이 익더라고요. 누구였더라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청소가 끝난 건지 걸레를 들고 일어나 청소용품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아주머니의 앞모습을 보니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앞에 서시더라고요. 네가 여긴 무슨 일이냐? 설마 너 여기 사니? 원룸이라도 집값 어마어마하던데 우리가 준 위약금으로 들어간 거야? 겨우 원룸 가지고 되겠어요? 원룸 아니고 저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 건물을 아주머니께서 청소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뭐? 아주머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네 아주머니야? 나 네 시애미였던 거 잊었어? 이혼한 마당에 계속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릴 필요가 있나요? 건물 청소하러 오셨으면 청소만 하고 나가주시겠어요? 사람 화나게 하지 말고요. 진짜 이 건물이 네 건물인 거야? 아니 어떻게 이게 네 건물이야?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뭐든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가 널 좀 찾고 있었거든. 우리 아들이랑 너랑 재결합시키려고. 제가 아주머니 아들이랑 재결합을 왜 해요? 그 집에 뭐 좋은 게 있다고 재결합을 해야 해요? 왜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년 얘기는 하지도 마라. 요망한 년이 남의 씨 데리고 와서는 우리 집 씨라고 속인 거야. 돈 많은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너한테 준 위자료도 대출 써서 줬다더라. 알고 보니 상간녀가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던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돈 많은 집안 딸인 줄 알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사치 부리는 여자였던 거예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 만나면서 몰래 다른 남자들과 하룻밤을 즐기고 다녔었나 봐요. 그 많은 남자들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의 친부는 가난한 집안에다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전 남편은 의사에다 어차피 연인 관계겠다 이참에 팔자나 펴보려고 전 남편 아이인 척한 거죠.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이 더 이상 의사 생활을 못하게 되자 상간녀는 이 집안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전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운 좋게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났고 이번엔 진짜 돈이 있는 집 여자였대요. 돈은 잘못 벌어도 되지만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고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시켰나 봐요. 전 남편은 여자 쪽에서 시키는 대로 몸 구석구석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 여자 집에서 반대를 해서 결혼이 무산됐고 전 남편은 결혼이 무산된 슬픔보다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임신을 못했던 것도 다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제 몸에 하자가 있어서 임신을 못한 거라고 구박하더니 정작 전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었던 거죠. 전 남편의 무정자증 소식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받았던 수모들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서로 하자 있는 건 쌤쌤이니까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불쌍해서 청소하는 것까진 뭐라 하지 않겠다고 대신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고 가게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건물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꽃을 좋아해서 꽃 장사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픈하기 전에 전 시어머니가 찾아올까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저를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일자리 잃을 것 같았는지 제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한동안은 안 보이길래 앞으로도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일을 했어요. 3달 정도 지났을 때 전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나타났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동안 잘릴까봐 안 나타났는데 이제 다른 건물 청소로 바뀌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말로 다시 잘해보자고 전 남편이랑 재결합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절대 재결합할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돌아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 뺨을 때렸다가 가게에 있던 꽃을 저한테 던졌다가 꽃 담으려고 놔뒀던 통들을 찾다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차피 가게에 CCTV가 있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약이 올라서 더 열받는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던 꽃을 뽑아서 바닥에 팽겨치고 그 통 안에 있던 물을 저한테 뿌리려고 했는지 통을 잡고 힘을 주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통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통은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맞을 준비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감고 있다가 통이 떨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전 시어머니 앞을 막아선 건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 아주머니 한 분과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지금 남의 귀한 집 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요즘 시대에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식하게 누가 이런 짓을 한답니까? 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에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세요? 남의 일에 신경 끄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세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화 좀 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도대체 여기에 당신 며느리가 어디 있는데? 이제 내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당신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머니는 전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전 시어머니는 처음엔 같이 소리 지르다가 아주머니의 포스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남자 손님은 안에서 전화하기엔 시끄러우니 가게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계셨죠. 결국 전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와 손님 2분도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손님의 증언과 제가 제출한 CCTV 증거를 토대로 전 시어머니는 폭행과 영업방해, 그리고 기물파손으로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서 간 김에 더 이상 시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나왔어요. 접근금지 신청 때문에 저보다 먼저 나간 손님 2분은 제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나오자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많이 놀랬겠다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와 젊은 남자 손님은 모자지간으로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저희 가게에 일주일에 3-4번은 오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도 괜시리 웃음이 나는 가족이었죠. 원데이 클래스도 들으러 오시고 꽃도 사러 오시고 아주머니께서는 가끔 제 일도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부모님만큼이나 편한 분이 있냐고 물으면 바로 아주머니라고 답할 수 있을 만큼 제게 너무 잘해주셨죠. 제 일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밝히게 됐고 아주머니께서도 남편과 사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요즘은 이혼 흠도 아니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제 잘못 하나도 없으니 당당하게 살라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의 이런 추한 과거 얘기도 서스럼 없이 꺼낼 수 있는 편한 분이셨어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마음만큼이나 손도 참 따뜻하셨죠. 그러다 문득 가게에서 아주머니께서 전 시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라고 하신 게 단지 저를 구해주시려고 한 말 같은데 괜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나란히 경찰서에서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가게를 치워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던 길이었거든요. 저 아주머니, 혹시 아까 하신 말 무슨 뜻이었어요? 제가 아주머니 며느리라는 말이요.
저 구하시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일부러 하신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지은 씨가 진짜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나 지은 씨 되게 좋아하거든.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갑자기 고백 같은 거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도 아주머니 좋아해요. 엄마같이 친근하고 편하고 따뜻한 분이시라 너무 좋아요. 괜찮으면 우리 아들 녀석 한번 안 만나볼래요? 애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심성은 착해. 사실 저 녀석 꽃에 관심 하나도 없어. 안 온다고 난리치다가 지은 씨 보고 반해서 오는 거야. 아이, 엄마. 그렇게 멋없이 말하면 어떡해. 내가 나중에 고백하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제 쪽팔려서 지은 씨 어떻게 보냐고. 자식아,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 사내답게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꾸물거려. 그러다가 다른 잘난 남자한테 뺏기면 어쩌려고. 알고 보니 두 분은 저를 아내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셨던 거였어요. 남자 손님이 저랑 안면 트고 친해진 뒤에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지켜보던 아주머니께서 답답한 나머지 먼저 말해버리신 거죠. 저는 어떻게 고백하든 두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희는 아주머니 덕분에 얼떨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현재 연애 6개월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초고속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정말 하늘에서 정해놓은 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아이까지 얻게 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못 가져서 구박받던 지난 날들을 싹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으니 힘들었던 과거는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5기로라도 버티고 있지 마시고 잘못된 인연은 빠르게 끊어버리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절대 나쁜 거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이혼하세요. 못 볼 꼴 더 보이기 전에 이혼하시는 게 서로한테 더 좋습니다. 세상에 반이 남자고 여자인데 제가 받은 상처 감싸줄 사람 한 명 없을까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처럼 전 남편 같은 똥차 가고 현재 남편 같은 벤츠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혼녀 이혼남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고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